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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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특히 공공행정, 거버넌스,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도 저희가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돌아가면서 질문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 규모가 6조 3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고 규모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박사님께서는 그 중에서 인도적인 지원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셨는데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도적 지원은 재난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서 생명을 구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부상당하신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했고요. 그래서 구조 활동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인도적 지원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서요.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또 재난이 점점 대형화되고 또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많이 늘어나서요.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문제를 느꼈다. 혹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4년에 우리나라 ODA 예산이 6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전체의 17.5%로 약 9천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인도적 지원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가 됐지만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 그리고 조직과 인력 또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해왔던 것에 좀 문제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구하실 때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분석해내셨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구성 요소를 3가지로 정리해서 연구의 분석틀을 구축했는데요. 거버넌스를 정부 활동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가능하게 하는 법률 체계, 행정 규칙, 사법 판결, 그리고 관행의 체계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연구 분석들의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나 정책 전략을 의미하는 정책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과 전략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협의체와 파트너십과 같은 그런 수행 촉진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 사업 단위에서 기획, 집행, 평가 그리고 환류 체계를 의미하는 수행 이렇게 크게 3가지 요소로 연구의 분석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지금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나 개선점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책적 기반 측면에서 그 기반이 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해외긴급구호법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사실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가 재난 직후의 구호 활동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의 예방부터 회복력 강화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법률이 그 근거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제 결과를 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행 촉진 자원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행 촉진 자원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직과 인력, 예산, 또 협의체나 파트너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 긴급 구호대와 또 그 유관 기관인 코이카, 또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서 해외 긴급 구호 체계를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 예산이 급격히 증가를 했지만 이 예산의 배분 기준이나 그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협의체와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점차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의 시민사회와 또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라든지 또 그 재난을 당한 현지의 시민사회도 있는데 그들과의 이제 협업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좀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이카와 또 해외 긴급 구호대를 중심으로 이제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대한 한계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잘 반영하는 이 환류 체계 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 개선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책 제언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랑 법령. 벌써부터 어렵네요. 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장기 또 중장기 정책적 개선 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정책적 기반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 공여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 구조와 고통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명확한 문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도적 지원의 방향성과 원칙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명칭을 해외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해서 이 법률이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 촉진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외교부가 인도적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연구 보고서에서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신설을 해서 부처 간의 조정이라든지 조사 연구,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정책의 일관성과 수행력을 또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를 또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 봉사단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께 인도적 지원 관련 교육을 네. 네, 신설하는 네,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배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랜드 바겐 이행을 위해서 비지정 기여 예산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계획도 저희가 잘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수행과 관련한 정책 제언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자라는 점을 제안을 했는데요. 인도적 지원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적합한 과정 중심의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ODA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개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또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업의 여러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런 목록이라든지 이행 파트너별 포트폴리오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박사님께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국력에 걸맞게 ODA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이룬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외교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활용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도적 지원이 한층 더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닿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구조와 고통 경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외교부 인턴을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연구가 필요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박사님께서 이 행정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걸 보고 길은 멀지언정 좋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개발협력이라는 분야 자체가 꽃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꽃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개발협력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하게 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박수!